시사인이 만든 정치 라이브쇼 정치 왜 그래 세 번째 코너 정치 과몰입 시작하겠습니다. 그 10월 31일 날 서울 용산구에 이제 한 체육관에 주인 잃은 옷가지, 신발, 가방 등이 좀 모아서 좀 나래비 서 있더라고요. 가방이 전부 124개, 옷이 전부 258벌, 신발이 256켤레, 전자제품이 156개. 그래서 합치면 1.5톤 분량의 유실물이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신발 같은 거를 보면 사실 나이대 같은 게 좀 가늠이 되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20대가 뭐 저도 20대지만 이제 20대가 신는 자주 신는 브랜드 뭐 운동화뿐만 아니라 특히 이번 참사 희생자 중에 여성분들이 또 많았어가지고 이제 제 집에도 한 켤레 있을 법한 구두 이래가지고 보면서 이게 사실 숫자로 들을 때 20대 여성이 굉장히 많이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를 듣거나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참 그 숫자에 이제 먹먹해지곤 했었는데 이제 유실물을 보고 나니 더 한 차례 더 마음이 좀 무너지는 심정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대변인님도 또 이웃 동네기도 해서. 네. 저는 이제 옆 동네라서 좀 잘 알고 있고 사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여러 가지 지적할 지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실물이라는 표현 자체도 오늘 일부 유가족분들은 사용하지 말자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경찰에서 이태원 물품 보관소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망하신 분들 말고도 이제 부상 입으신 분들은 직접 와서 찾아가시기도 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네, 마음이 아팠습니다. 피해자 탓에 대한 이야기 사실 뭐 하지 말자라고 하지만 많이 또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했어요. 뭐 하다못해 저희 가까운 뭐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도 그러게 왜 놀러 나갔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뭐 그게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뭐 위험한 곳이라고 하지만 위험한 곳에 가지 말라는 말은 사실은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말은 또 아니잖아요. 이게 이 사람들도 놀러 간 거예요. 그냥 뭐 이상한 데 간 게 아니라 이제 20대나 30대 젊은 친구들 뭐 10대 포함해서 굉장히 즐거운 축제 같은 데로 이제 놀러 간 거고 첫 실내 마스크가 해제된 상태로 이제 놀러 간 거기 때문에 그냥 일상을 살다가 사실 벌어진 일인 그렇죠. 거고. 저도 네.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그 10대 피해자가 아마 한 분 있었던 네. 것 같던데 그분은 보호자랑 같이 있었던 맞아요. 거로 밝혀졌기 맞아요. 때문에 이모랑 그 어머니랑.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이런 부분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그분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저는 좀 봤는데 그런 거는 너무 굉장히 위험한 어리니다. 어리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인들 중에 갔다가 바로 역에서 그냥 바로 돌아갔던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그쪽으로 진입도 안 하신 분들. 이태원은 그 특성상 골목들이 굉장히 좁고 경사가 급합니다. 그런데 그 길들이 다 보도도 정비가 안 돼 있고 계단이 굉장히 노후화돼 있어요. 그냥 망가져 있거든요. 저는 이제 옆 동네라 자주 그 근처를 가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게 뭐 수년간 거의 뭐 10년 가까이 제가 봐도 뭐 고쳐진 거를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사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번 이런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보고 있고 사실 이 골목이 아닌 어느 골목에서라도 누군가가 넘어지게 되면은 계단 같은 경우에 급경사 계단 같은 경우에 한 사람이 위험하죠. 넘어지면 계속 이런 압사 사고는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노후화된 시설 정비를 방치한 어떤 행정 담당자들의 책임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지금의 지자체장뿐만 아니라 역대 지자체장 모두가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밀턴 호텔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골목에서 불법 시설물 증축을 했다고 해요. 거기 보면 사진에도 보면은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테라스에 대해서 계속 행정 지도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용산구청에서도 적발을 해서 강제 이행금 부과하고 이렇게까지 계속 압박을 했는데 시정이 되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총체적인 원인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 이상으로 좀 뭐랄까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아니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분석을 해보자면 그날 사실 할로윈이라는 그게 올해 처음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그동안 계속 있었고요. 심지어 이태원은 사실 뭐 그래서 이태원에 가는 청년들을 좀 많이 비판을 언론에서 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굉장히 심할 때도 사실 할로윈 데이 때 막 마스크 쓰고 청년들이 거기서 많이 이제 즐기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인파가 항상 할로윈 때는 많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번처럼 약간 사실 아직 우리가 코로나 환자가 있지만
어느 정도 다들 한 번씩 앓고 지나간 상황에서 마스크를 좀 벗고 즐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의 여파가 한 차례 지나가고 난 뒤에 즐기는 이 할로윈 축제는 그야말로 정말 문전성시가 될 수밖에 없죠. 예상을 다 했었을 거다라는 예상을 말씀하시는 할 거죠. 수 있는 인파였을 것이고 그렇다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저는 준비를 만반을 다해서 했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책임 있는 분들의 사과라든지 이런 거는 오늘에서야 좀 뒤늦게 받을 수 있었던 점이 굉장히 안타깝고 동시에 용산구청장이 사실은 저는 이 일에서 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번 할로윈 인파를 대비해서 왜냐하면 용산이 그럴 만한 행정력이 있습니다. 있죠. 왜냐하면 그 해왔죠 그동안. 참사 이전에 음. 뭐 세계 문화 축제인가요? 2주 전에 있었고 그런 축제가 예. 있었어요. 제가 정확한 그 명칭을 세계 말씀드리면 음식문화 축제. 예. 아니 이태원 지구촌 축제입니다. 근데 이 지구촌 축제에는 더 많은 인원이 모였습니다. 거의 100만 명에 가까운 인원이 모였다라고 들었는데 이때는 도로 통제도 했고요. 보행자 동선 분리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만한 인력과 행정과 그런 수단들을 지자체가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용산구청장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아직은 좀 애도의 기간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할 때가 올 것이다. 그것이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질문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뭐 가오리 얼룩맨님이 평소 인프라 관리도 이제 정치의 역할이다라고 해서 백 대변인 말씀이 좀 유효한 것 같다라고 하셨고, 예. 말씀드리자면 그 길이 미끄럽고 내리막길이다라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보면 또 오르막길입니다. 그만큼 거기 경사가 정말 급경사예요. 이태원 한남동 지역 가보면은요 차를 끌고 가면 내가 뒤로 차가 넘어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만한 아슬아슬한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들에 대한 정비가 정말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물론 이번 사태에 있어서 용산구청장의 책임도 물어야겠지만 지금 이분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계셨던 분들은 그럼 도대체 뭘 했는가? 이 노후화된 시설을 왜 방치했는가? 이게 단순히 할로윈뿐만 아니라 뭐 크리스마스도 있고요. 언제든지 인파가 몰리면 일어날 수 있는 사고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와 설비 보강들에 대한 논의는 행정적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일하게 접근을 하면 안 돼요. 지금 서울에도 곳곳에 그런 노후화된 것들이 방치된 동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인파가 몰리는 그런 공간들이라면 이태원처럼요. 그럼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면밀히 갖춰야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좀 더 저는 짚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 피해자 탓하지 마세요라는 부분에서 지금 그 당일에 투입됐던 경찰에 거의 3배 인력을 들여서 수사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특정 가해자를 찾겠다라고 하는 대응이 나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조금 지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설사 가해자를 찾는다고 한들 이제 그 사람을 막을 어떤 공권력은 대체 어디에 있었나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그러니까 그게 뭐 저는 뭐 진상 규명의 과정 중에 하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국민들께서도 많은 기사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사실관계를 떠나서 어느 정도 그 현장에 계셨던 많은 분들이 뭐 누군가 밀자고 했다라는 이야기는 공통적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여러 명의 이야기,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뭐 생존자 분이실 수도 있고 또는 그 현장을 목격하셨던 분이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뭐 수사를 그런 그분을 이제 찾겠다 뭐 이른바 뭐 머리띠를 뭘 하고 있었네 이러면서 찾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그게 찾는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이 사태의 책임을 근본적으로 물 만한 사람인가라는 사실 좀 고민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민다는 것이 한 명의 힘으로 민 것이 분명히 아닐 것이고 이제 밀어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과 또 힘을 줘서 정말 민 사람이 있고 또는 그 두 개를 다 한 사람들이 그 인파 속에는 굉장히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을 텐데 그 혼란한 상황 속에서 몇 명을 특정해서 찾아낸다는 게 사실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네 고민이 예, 좀 이게 됩니다. 네. 동아 사이언스 기사였던 것 같은데 제가 그 기사를 보니까 뭐두 분께 사전에 좀 공유를 해드리기도 했는데 이번 참사 상황을 사실상 좀 비의도적 물리 현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 군중 난류라는 개념을 해서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 갑작스럽게 수많은 사람이 좀 몰리면서 일어난 어떤 물리 현상을 설명하던데 지금 이제 성민 씨가 말씀해 주셨듯이 약간 부주의한 신체 접촉이 아무래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밀침이 발생하면서 접촉이 빈번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약간 의도적으로 나 미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약간 스트레스, 공격성 이런 것들이 좀 유발되면서 이 어떤 보행 흐름이 흩어지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뭐 누가 외쳤다라는 사람을 찾겠다 이런 거는
마녀 사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번 일에 대해서 뭐 분노나 이런 슬픔을 느끼시는 분들이 분풀이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런 접근은 문제 해결법이 전혀 되지 못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경찰도 지금 특별기구를 따로 설치를 해서 CCTV와 신고 기록, 목격자 진술 같은 것들을 토대로 정리를 하고 있고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일단 그 전까지 누군가를 특정해서 일반인의 신원까지 언급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할로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에서도 명절은 아닌데요. 이게 어린이들의 마을 축제 개념이긴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뭐 가족들끼리 가족들끼리 호박 농장 가서 호박 사와서 조각하고 뭐 쿠키 만들고 뭐 사탕이랑 초콜릿 아이들에게 주고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어린이들의 영어 학원이나 영어 유치원 뭐 이런 쪽에서 많이 행사로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성인들이 코스프레를 하고 뭐 파티를 즐기거나 하는 문화로 조금 더 확대가 된 것인데 그래서 참 이게 또 공식적으로 제어가 가능한 사전 제어가 가능하려면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런 축제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단위에서 이제 개최를 했다 보니까 신고가 들어갑니다. 집회나 그렇게 지자체 단위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것들은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공권력이 투입이 될 그 근거가 명확해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고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뭐 이제 개인들이 과밀집을 일단 한 거죠. 거기서 뭐 축제가 열렸던거나 이런 건 아니었다 보니까 경찰들 입장에서도 저는 사실 자칫하면 이게 지나친 공권력의 개입처럼 비춰질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 통제했던 경찰분들의 영상을 보면은 조롱을 듣습니다. 거기서 목이 터져라 외쳐 음악이 굉장히 시끄러운데 목이 터져라 외쳐도 잘 듣지 않으시고 뭐 조롱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경찰의 도움을 간절히 원했던 분들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참 상황이 저는 총체적 난국이었다 생각하는데 주체가 없다라고 해서 막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좀 반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이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이제 국가와 지자체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 사고 예방 등을 해야 하고 안전 관련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내용으로 이제 4조 1항 2항에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자체의 책임이 없었다, 뭐 국가의 책임이 주체가 없는 행사에 대해서 사라지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7조 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34조 6항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 물론 우리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주최 측이 없는 뭔가 이제 뭐 행사 같은 부분들 행사나 문화에 대해서 어디까지 이제 공적인 영역에서 통제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이제 지금 사후 약방문처럼 대책을 만들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저는 그 이전에 질문이 하나 듭니다. 그렇다면 주체 없는 축제에 행사에 참여한 국민은 국민이 아닌 것이냐? 라는 질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그 국민은 주체가 없는 행사든 주체가 있는 행사든 마땅히 그 상황에서 안전을 보호받고 그 질서와 안녕을 유지해야 할 책임이 행정과 공권력에 있다는 사실을 저는 지금 책임 있는 뭐 용산구청장, 서울시장, 지금 행안부 장관, 대통령 모두가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불과 2달 전입니다. 8월 17일 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이다.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색하게도 참사가 일어났는데요. 사실 제가 이번 참사 이제 사흘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다수의 국민들이 어떤 도의적인 책임, 정치적인 책임, 법적 책임들을 다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흘간 정부 여당에서 나온 말들이 굉장히 법 전문가의 언어들이다라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추후에 좀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여기서 정쟁거리로 삼지 말라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선을 그어 갈 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뭐 가짜 뉴스를 유포하거나 뭔가 잘못된 발언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마땅히 비판을 받아야겠지만 국민의 생명이 이렇게 무참히 쓰러진 일에 대해서 정치가 침묵하고 있는 것 그리고 질문하지 않는 것도 저는 정치가 직무유기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국가 애도 기간이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는 게 사실은
소프트한 어떤 계엄령 아니냐라고 그렇게 비판하시는 여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남영희 부원장이라든지 박지원 씨처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뭐 유언비어까지 활용해 가시면서 말씀하시는 행태를 보고 정쟁화하지 말라라고 지적하고 비판한 분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사고를 수습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치적인 토론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의 행정력이 저는 정부의 실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수습을 하고 대응책을 좀 잘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